이승우 변호사와 함께 재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성TV, 여러분, 법성TV, 법으로 이긴다는 법성TV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법성TV, 여러분 꼭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허니허니님이 고 박사님 인천 송년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 본부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짧게 짚고 넘어가죠. 먼저 예, 이 신현영이라는 자 있잖아요. 네네. 집 앞까지 닥터카를 불러가지고 이거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 지금 여러 가지 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인데요. 예.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방해 혐의가 있는 것 같고요. 아하, 예. 그다음에 이제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네. 이 관련해서 이제 직권남용, 예. 공무집행방해. 그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인 거거든요. 이 상황 관련 좀 설명을 더 드리면 예. 현직 국회의원이시면서도 또 사실은 가정의학과 의사 출신이시고 예. 또 명지병원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잘 아시는 분일 겁니다. 명지병원 출신이죠. 네, 예. 얼마나 바쁜지 어허. 재난 대응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집이 이제 또 먼 분이면 사실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급하게 이용을 했다라고 볼 여지도 조금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 거주하고 계신 곳이 마포라고 네. 하더라고요. 이태원 바로 옆. 네, 그러면 사실 택시 타고 가시거나 네. 금방 가셔도 가실 수 있는 곳인데 이와 같은 이제 DMAT의 재난 대응 시스템의 일부가 작동되고 있는데 그 차량을 기다려서 네. 남편분하고 같이 타서 무슨 콜택시도 아니고 이렇게 했다는 게 사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뭐 보좌관도 있으실 거고 네. 여러 가지로 동원할 수 있는 조치가 많이 있으셨을 텐데 이와 같은 형태로 하셨다는 자체가 좀 납득이 안 되고 예. 형사적인 책임 문제도 검토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응급의료 체계 관련해서는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 구급 차량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응급 차량들이 이동할 때는 네. 운전하시는 많은 분들이 차량을 다 피해서 그렇죠. 시간을 단축시켜 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람이 환자가 타고 있지 않아도 사실 응급 차량은 항상 1순위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네. 시간이 단축돼도 도착을 함으로써 많은 생명을 또 구할 수 있는 의료 지원 장비이기 때문에 이제 호출이 돼서 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15분 머무르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응급차를 마치 이 카카오 택시 부르듯이 이렇게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도저히 저로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네. 이렇게 그 상황에서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과 관련된 것을 의사이신 분이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사법 처리는 반드시 돼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평소에도 이 신현영이 같은 자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그 구급차를 급하게 불러가지고 예. 실제로 돈 주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 구급차 영업하는 거 있어요. 네네네. 예, 예. 그거 다 법적으로 걸리는 거죠. 다 처벌받아야죠. 예. 해당되는 내용 관련해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의 위반 행위로 네. 다 처벌받아야 되고요. 네. 해당 내용 관련해 갖고는 다시는 그런 행동들이 반복될 수 없게끔 강력하게 사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저 전작년 있잖아요. 네네. 예. 전국 장애인 연대인가? 예. 이 지하철 1년 가까이 지금 지하철을 천천히 타는 방식으로 해서 시민들의 발을 묶고 막 이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서울 지하철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무정차를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삼각 지역 쪽에서 주로 그 시위를 했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가 휴전하자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또 얼마인가 또 안 했어요. 예. 그러다가 예산안 통과를 보고서 예. 뭐 약속 안 지켰다 이러면서 다시 재개하겠다 그러는데 네네. 이 경우에 다들 이제 휠체어를 타거나 뭐 이런 상태에서 천천히 전동차에 타는 걸로 이제 이 시간을 이제 지연시키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 제 생각엔 교통방해 문제를 아마 지금 제일 가장 크게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처벌 형량도 높거든요. 네.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사실 보면 교통을 이용하기 위한 진정한 목적이 있는 형태. 네. 특정의 장소에서 특정의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교통수단에 탑승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교통방해 문제는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장소 이동하려는 목적은 전혀 없고요. 아하, 그래요. 단순히 지하철에 대한 또는 교통 자체 방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탑승을 하는 겁니다. 전 장관 스스로 네. 선전전을 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하고 있어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사실 교통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교통 자체에 대한 것이 이제 정상적인 교통의 흐름 자체를 네. 방해하겠다. 예, 그렇죠. 라는 의도를 예. 갖고 한 것이기 집회 때문에 수단. 네, 예. 그래서 교통방해죄의 문제가 이제 적극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데 네네. 이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을 이제 좀 설명을 더 드리면 네. 경찰서에 장애인 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조사를 받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해갖고 경찰서에 진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네. 이제 항의하는 형태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아하, 예. 이제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장애인 보호라는 관점에서 국가기관에서 설치해야 되는 것들은 설치를 해야 된다. 예.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경찰에서도 강력하게 지금 소환을 못하고 아하. 대응이 안 되고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네. 문제가 있거든요. 예. 이 점에 대한 것들을 빨리 해결을 해서 예. 적극적으로 제재를 가해야 되는 형태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장애인 시설이 없어서 우리 조사 못 받겠다. 예, 그러면 그렇게 장애인 진짜- 시설을 빨리 만들어서라도 그렇습니다. 소환해서 조사해라. 예, 그리고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사법 처리해야 한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권순일이라는 자가 변호사 등록을 했는데 네. 그거 무슨 변호사 등록 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나 보죠? 변호사 등록 심의위원회가 이제 총 9명으로 예.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명단을 아무리 찾아도 누군지는 안 밝혀져 있던데요? 명단은 저희도 모릅니다. 네. 변호사 협회에 있는 분들도 정확하게 아는 무슨 분이 비밀 결사 조직이에요? 예, 사실은 공개되어 있어야 되는 예. 형태가 될 것 같은데 네. 변호사 협회의 당당한 회원인 저도 예. 사실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요. 주변에 있는 이제 협회 관계자들한테 확인을 요청을 했는데 네. 협회 관계자들도 명단 확보는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그래서 9명인데 이제 법원행정처에서 판사 1명, 네. 법무부에서 검사 1명, 네. 그리고 또 법학 교수 1명, 이렇게 이제 3명이 있고요. 나머지 2명은 이제 비법조인 2명이 들어가게 돼 있고 변호사 협회에서 이제 4명의 변호사를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변협에서 4명의 변호사들을 통해 갖고 거부 의사, 반대 의사를 해도 예. 나머지 5명이 동의를 하면 아하. 의결이 통과가 될 수가 있는 상태가 되고요. 네.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이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형사적인 혐의가 있는데 네. 이 혐의를 갖고서는 이제 의결을 해서 등록을 거부한다라는 결의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점은 이제 동의하는 쪽으로 결의가 과반수 이상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제 생각에는 수사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것이 좀 문제가 아닌가. 권순일에 대해서. 네네. 예. 실질적으로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이라든지 또는 재판을 받고 있는 형사 소추 단계에 있다라고 네.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네. 등록을 해줄 수 없다라고 결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변호사법 규정 자체를 좀 적용할 수 없는 약간 모호한 상태에 있기 아하, 때문에 그렇군요. 이제 그 예. 점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반수로 통과가 될 수 있는 이제 이런 빌미를 제공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변협 회장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걸 예상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당황해서 오늘 바로 성명이 나왔습니다. 어떤 성명이죠? 이와 같은 형태의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서 등록 심의위원회에 관련된 권한 자체에 대한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라는 예, 형태로 예. 이제 강경한 그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 상황에서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권순일이라는 자가 파렴치하게 짝이 없는데 네네. 이걸 이제 윤리적 도덕적으로 비난할 일이 아니라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법기관에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해서 예예. 이자의 혐의가 어느 정도 사실인지 아닌지를 네네. 밝혀 나가게 되면 네. 그래서 뭐 하다못해 기소라도 들어가면 예. 그러면 변호사협회에서도 이 문제를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조사가 돼서 형사 사건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입건이 된 입건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다면 네. 당연히 이것은 이제 처리를 안 해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과 비슷한 사건 중에 하나가 네. 과거에 그 창원지방법원에 계셨던 부장판사 분이 이제 그 주차장에서 주차 시비를 떠갔고요.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차량을 손괴하는 이걸 입건이 돼서 이제 재판을 받는 그런 수사 과정이 있었던 경우에
2년 반인가 3년간을 계속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아하, 예. 사건 종료될 네, 때까지. 그래갖고 사무장으로 일하셨었거든요. 예, 음. 그렇게까지 했어도 사실은 신청하고 거부당하고 하는 일이 있었는데 네. 지금 그것보다 사실 더 심각한 일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이것을 지금 결의를 해서 등록심의위원회가 과연 통과를 시켜줄 만한 명분이 있었나? 네. 이 점에 대한 것은 변협 이제 지금 현재 회장님께서 그만큼의 성명을 낼 만큼 심각한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이재명으로 가겠습니다. 네. 뭐 오늘 출석을 결국 안 했죠? 그렇습니다. 예, 뭐 출석할 오늘이 아니고 내일이군요. 예, 내일인데 출석하실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어허, 예. 지금 이 사안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전 두 가지 정도를 생각을 합니다. 네. 혐의에 대한 소명을 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네. 무죄받을 자신이 있는 분들은 네. 보통 2023년도 계획을 주로 집중적으로 발표합니다. 근데 그렇지. 그런 거 할 상황이 안 예. 되는 거죠. 예. 예,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야당 대표가 음흠.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 대국민 메시지와 관련해서 본인의 출석, 당당하게 출석하겠다. 근데 그러나 뭐 협의해보겠다. 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고 언제 나가겠다. 사실 보통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네. 뭐 설 전에 설이 이제 임박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설 전에 언제 날짜로 조율해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도 아니고 또 그 관련돼서 성남 FC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도 사실 혐의에 관련돼서 좀 자신 있는 사람이라면 야 이거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뭐가 문제냐? 그리고 예전에도 대선 국면에서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네. 대장동 내가 설계한 거다. 그 그렇지. 정도까지 강하게 얘기했던 분이 이거 경찰에서 불송치했던 건데 왜 이제 와서 문제 삼느냐? 네. 이런 멘트만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 혐의와 관련돼서는 자신이 없다라는 얘기처럼 전 들립니다. 아하, 예. 예. 더더군다나 경찰에서 2년 동안 이 사건을 주무르다가 불송치했거든요. 그럼 사건을 제가 알고 있는 아무리 제 변호사로서 경험을 생각을 해봐도 2년 동안 혐의점이 없는 거를 들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즉각 불송치해버렸을 겁니다. 또는 해당되는 내용에서 불기소 의견을 바로 올려버렸을 겁니다. 근데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뭔가를 갖고 있다가 검찰 관련해서 검수항박법 일부가 개정되고 뭐 이런 네. 과정을 거치면서 그때 가서 불송치 결정.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형태로 갔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이 신청 결과를 거치고 나서 나온 문제들. 보면 계좌도 열어보고 나니까 성과급을 무슨 30억씩 줍니까? 네. 뭘 했다고 직원들이? 다 유치한 것도 내용상으로 보면은 뭐 정진상 씨,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두산 임원 만나서 그러면 사실 성과급이 안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FC를 위해서 한 거라고 한다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또 더더군다나 법인카드는 무슨 30억씩 씁니까? 재정이 어려워서 후원금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다 성남 FC를 위해서 써야죠. 미래 투자를 위해서 썼어야죠. 그런데 무슨 법카를 30억씩 씁니까? 이건 그렇게 해갖고 쓴 돈이 지금 추정되는 것만 60억 가까이를 썼습니다. 네. 확인된 것만 그 정도가 나갔다는 거죠.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이다 네. 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고, 이 점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면 과연 뭘 답할 수 있을지 이렇게 본다면 이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검찰에서 들고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고요. 성과급 관련돼서 지출됐던 내역 관련해서 예. 성과급을 지급받던 사람들 관련해서 지급받은 만큼의 어떤 업무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조사가 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첫째, 묵비권 행사, 아니면 출석을 거부한다. 이 두 가지밖에 방법이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성과급이 조금 이제 많이 의심스러운데, 네. 이를테면은 성과급이라고 줘놓고 예. 그거를 다시 빼돌려서 되돌려 받아서 예. 정치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 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현금으로 다 나가지 않았으니까. 예. 현금으로 내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성과급이 정해져 있으면 급여로 처리를 하고 해당되는 내용에 세금 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네. 정상적으로 처리할 방법들이 많이 있고요. 예. 그걸 현금으로 내보내서 그걸 증빙하는 게 더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되고 성남 FC와 같이 이 성남시 의회의 감사를 받아야 되는 대상 기관이 된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성과급 처리를 현금으로 한다.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건 예.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겁니다. 예. 네. 그저 찌질한 국회의원 중에 가끔 네. 보좌관들한테 월급 주잖아요. 예, 그거 예. 국회가 주는 거거든요. 네네. 그 중에 일부를 현금화 시켜서 자기한테 돌려받는 달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네. 예. 하여튼 뭐 비슷한 상황이 연상은 되는데 네네네. 아직 그 증거가 없으니까 예. 합리적 의심만 제기해 놓겠습니다. 근데 이거 설명하기가 네.
제 변호사 경험상으로 이렇게 현금으로 나간 성과급 관련된 문제 법카 쓴 거 갖고선 다 하나씩 물어보기 시작하면 네. 답하기가 상당히 궁색할 겁니다. 네. 근데 이재명이가 두산 임원을 직접 만나서 네. 뭐 용도 변경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네. 정진상과 상의하라라고 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이 나와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건 상식적으로 봐서 내가 오케이 했다. 실무적으로는 정진상과 알아서 해라.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예. 해석해도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 내용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만 있으면 되고 네. 큰 틀에서의 요구 사항들에 대한 건 수용할 수 있다라고 말한 거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하, 예. 정진상 씨가 뭐 성남시장도 아니고 네. 의결 결재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면 그런 상태에서 결국은 위에서 헤드에서 결정된 결제에 대한 내용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세부적인 협상을 한다. 네.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조율한다. 네. 금액을 맞춘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의미로 저는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다 이재명이가 최종적인 책임자고 결재권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장동 관계자 녹취록에서 80억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네. 현금화한 80억이에요? 예. 현금을 80억이나 어떻게 현금화하지? 그러니까 돈을 현금화한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증빙을 하지 않고 안 남긴다 이거죠? 해당되는 것에 관련돼서 인정상여로 맞을지언정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받을지언정 그 자금의 출처를 또는 사용처를 밝히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세무조사에서는 뭐 문제가 되는 거군요. 현금으로 나갔는데 증빙 자료가 들어오지 않으면 심각한 이 탈루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실제 회사에서도 비자금을 조성을 했는데 아예 매출로 잡히지 않았던 돈, 수익으로 잡히지 않았던 돈을 갖고 쓴다 그러면 그 얘기는 세금 문제로서 자유롭습니다. 근데 매출로 잡혀서 들어온 돈이고, 매출로 잡혔잖아요. 정상적으로 예. 들어온 돈인데 현금으로 처리한다. 그럼 비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럼 그렇죠. 현금으로 정리가 안 되니까 이만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비용으로 하나도 계산이 안 되고 세금으로 다 두드려 맞게 되는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피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업에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는데 절대 하지 않고. 근데 이걸 한 걸 보면 네. 우리가 차라리 세금으로 수십억을 갖다 박더라도 예. 돈의 출처를 숨겨서 어떻게든 딴 데 써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만 할 수 있는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그 흘러간 그 출구는 뭐 분명해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건 그렇고 이 더불어민주당 이자들이 지금 제정신이 아닌 게 수사검사 16명의 신원과 얼굴 사진까지 공개를 했어요? 네네. 자, 이거 저도 이제 봤는데요. 예. 그래서 뭐 이제 윤사단 뭐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한자로 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조폭 계보도처럼 만들었는데 이제 이건 법적인 문제에 대한 것들은 이제 변론으로 놓고요. 네. 검사들이 아마 이거 법적인 문제까지는 삼지 않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그러나 이제 명단이 공개된 검사들은 자기 이름이랑 얼굴 걸고 네. 수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제 생각에는 자충수 중에서도 최악의 떡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들이 열받아서 수사할 거거든요. 그러겠네. 밤새게 셀 겁니다. 아니 이것들이 내 이름을 공개해? 네, 왜냐면 밑에 있던 검사는 나 이름까지 공개 안 됐으니까 우리 차장 이름으로 수사하고 있고 공개되겠지. 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겠죠. 네. 근데 무슨 조폭처럼 계보 다 공개해갖고 얼굴 다 열어놨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다 해갖고는 좌표 찍어갖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이렇게 됐을 때 그분은 이제는 본인 이름 다 걸고 얼굴 다 걸고 이제 내가 이렇게 정상적인 형태의 검사로서의 업무하는 것 관련돼서 소명을 갖고 할 수밖에 없게끔 맞는 겁니다. 이런 생태로 해서 검사들이 겁먹을 거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검사를 너무 좀 호구로 봤다. 우습게 본다. 네, 호구로 봤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럴 경우에 검사들은 더 진짜 이런 걸고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를 악물게 된다. 불타오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왜 이것들 왜 머리가 이렇게 없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모르겠고요. 검사님들은 이제 자기가 수사로서 세상에 드러나는 걸 원하거든요. 네. 드러나게 해준 겁니다. 네. 자기 이름 걸고 수사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네. 역사에 남게끔 만들어 준 겁니다. 이제 그 역사적 사명을 갖고 수사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이 기사를 보면서 일 잘하는 검사 16명의 이름이다. 예, 예. 일 잘하는 검사 16명. 아니 뭐 검사들이 큰 도둑놈 때려잡으면 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구악을 일소하는 게 검사들 때 사명감으로 들어갈 때 그걸 딱 그렇잖아요. 갖고 하는 거죠. 잔챙이는 뭐 놔두더라도 네. 거악, 예. 거악과 싸워서 이기는 게 진짜 검사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완전히 이제 보상을 준 겁니다. 네.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시켜준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꽃을 보내든지 떡을 보내든지 하시라 제가 그랬습니다. 네네네네. 예, 엄청난 이 에너지가 지금 아마 생성되고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16명의 이름이 공개된 검사들 분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자, 문재인 정권 수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 서해 피격 사건을 문재인이 조사 없이 마무리하는 걸로 지금 가닥을 잡았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제 법적인 판단 수준을 넘어서서 네. 뭐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지향점은 다 진술의 흐름도 그렇고 네. 또 스스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해서 네. 법적인 책임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는데 음흠.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전직 대통령까지 가는 것을 현재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 원하시지 않는 것 같고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피의선상에 오르게 되면 사실 2000 그 MB 정권 초기에 그런 어떤 오마주가 또 생기면서 정치적인 부담이 사실 크게 가열될 수 있는 문제도 2023년도에 감당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것이 좀 고민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박사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시청자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2023년도 한 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나게 될지 진짜 알 수 없는 남마와 같은 세월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정치 수사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사실은 이제 뭐 거기까지 안 가겠지만 민주당 전체를 결집시킬 수 있는 수사까지 가게 될 때 이런 부담을 도저히 지금 현재의 어떤 경제 상황, 전국 상황에서 껴안는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점 때문에 안 한 것이다 보이고요. 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현재 뭐 여러 이제 박지원 뭐 전 원장이나 또는 뭐 서훈 씨나 뭐 서욱 이렇게 전 국방 장관 같은 경우에도 혐의 자체에 대한 걸 막 적극적으로 다투는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 과정을 통해서 명백하게 사실관계가 다 확정이 되는 것을 좀 보면서 이제 최고 통수권자였던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뭐 수사나 또는 재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진행하려는 것도 신중한 판단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어느 칼에 죽을지 모른다. 사건이 워낙 많으니까. 울산시 선거농단 사건. 끝까지 파들어가면 문재인이 안 나올 수 없잖아요. 월성 원전 1억이 경제성 조작 사건. 이거 문재인의 한마디로 시작된 사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다 남아있거든요. 남아있고 수사가 문재인이 턱 밑에까지 간 상태로 수사가 중단돼 있거나 또는 그 상태에서 기소가 돼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어느 칼에 죽을지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지금 우리 이승우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대통령을 지낸 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지낸 자에 대한 사법적 처리는 여러 가지 전국 전반에 대한 어떤 정무적 전략적 판단 속에서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을 거다. 저 굉장히 고민을 하신다고 보고 이제 우리 그 윤 대통령의 스타일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전직 대통령들이 사법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번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문제도 그런 맥락에서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런 사법적인 판단, 책임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거기까지 무조건 책임을 다 물어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고심을 갖고 계시지 않나 저 이런 생각이 좀 들게 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이제 문재인에 대한 사법 처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고민하기 이전에 저는 이원석 총장이 이런 여러 사건을 총괄해서 지금 깊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그건 당연히 하시고 계실 거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중이 반영되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 댓글이 하나 올라 있는데요. 우리 이승우 변호사에게 주시는 댓글 같아요. 세영 조님인데 송년 토크쇼 날에 여러 게스트분에게 연하장을 드렸는데 이승우 변호사님께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액자로 만들었다고 문자로 보내서 보여줬어요. 보람됐어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영조님이 여러 연하장을 이제 우리 패널들한테 다 드렸거든요. 그중에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 예, 엄청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글귀가 서기운집이라는 글귀였는데 예. 상서로운 기운이 구름처럼 모여든다 이런 걸 주셔갖고 제가 그거 방에다가 지금 액자로 만들어서 걸어놨습니다. 네. 상스러운 기운이 구름처럼 모여든다. 네네. 어디로? 법성 TV로? 고성국 TV로. 네, 네네. 여러분 우선 법성 TV로 좀 모아주세요. 네. 자, 문재인이 그렇다 치고 네. 그 문재인 좌파 정권 하에서 5년 동안 예. 통계청의 통계 자료를 문재인 청와대에서 계속 먼저 받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그 건수나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네네. 이게 통계법상 문제는 없습니까? 통계법상으로 이제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서 네. 통계 자료를 통계 산출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네. 미치게 되면 네. 통계법 위반으로 처벌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하. 근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처벌 형량 자체가 높지는 않고요. 네. 3년 이하로 이제 처벌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통계 자료라는 것을 미리 제공받아서 발표하기 전에 사전 검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검열하고 마음에 안 드는 통계는 다시 해와라. 네,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니까 통계가 좀 조작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네. 또 사안 관련해서 통계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한다라고 할 때는 이제 미리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볼 수는 있겠지만 네. 이 내용들을 받아보고 나서 이건 이런 식으로 수정이 돼야 된다. 방향을 잡아야 된다. 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전 정권, 전 정부들과는 다르게 뭐 4배 이상을 더 통계 자료를 미리 사전 열람을 했다. 예.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이 전체 국가 통계를 조작해서 국정을 이제 호도하겠다. 네. 이제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서 결국 이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 갖고서는 존재하지 않는 통계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국정을 사실은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거의 조작하겠다. 네. 이런 의지를 갖고서는 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좀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고영주 변호사에 대해서 문재인이가 그러니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이 발언을 한 데 대해서 민사 형사 소송을 다 제기했는데 다 졌죠. 대법에서 고영주 변호사가 다 이겼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까지 기다리던 그 소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취소 소송이었어요. 행정소송. 네. 이게 이제 행정소송이 민사 형사 사건이 진행되니까 지켜봤나 봐요. 그렇죠. 대법에서 전부 고영주 변호사가 이기는 걸로 나오자 고영주 변호사 손을 들어줬어요. 네네.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이제 이 내용 관련해서 해임 관련해서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취소가 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이제 국가적으로 이제 배상해줘야 되고 복직해야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다. 그 불임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그것은 조작된 사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과 관련된 실종의 공산주의 운동이었다. 민주화 운동이 아니었다라는 발언이었는데요. 사건 관련해서 이제 명예훼손 혐의로 넘겨졌습니다. 근데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적시로서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이 없다.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어떤 명예훼손이 발생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요. 이 사안 관련해 갖고는 실제로는 결국은 이제 공산주의자다 아니다라는 것은 여론의 장에서 이 사람이 진짜 공산주의자인가 아닌가를 판단받아야 되는 문제지 그 표현 자체로 명예훼손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표현의 자유라는 것이 일방적인 어떤 단어 하나를 가지고서 평가해서 그것이 뭐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그와 같은 내용에서 내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선 공산주의자라고 날 지목했다라는 것이 명예훼손이다라고 느꼈다라는 그 주관적 감정만 가지고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도 전부 청구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해당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도 해당될 수가 없다라고 판단했으니까 이 판단들이 결국은 고스란히 방송통신위원회 해임을 할 때의 해임의 사유로서 작동할 수 없다라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국 재판부에서도 그와 같은 점을 판단을 해서 그 정도의 의사표시는 정상적인 표현의 자유고 불법행위도 구성하지 않는다라는 판단하에서 방통위의 해임에 관련돼서도 결국은 이유가 없다. 그러면 복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지금 상태가 이제 되는 건데요. 이 내용 관련해서는 이제 저도 좀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 해임을 해도 지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들이 좀 구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복수위원회 구성을 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 것이고 이제 그리고 기간이 좀 경과된 상태이기 때문에 복직 형태일지 아니면 그것을 뭐 비어 있는 자리로 돌아간다 이런 개념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나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KH그룹이요? 네. 그게 저 조폭 관련된 그룹인가요? 네네. 그 저 쌍방울. 네, 그렇습니다. 하고 저 무슨 의형제처럼. 네네. 그게 저 이 알펜시아를 헐값으로 사들였는데 그 과정에 최문순이 당시 강원도지사 하고 뭐 담합 의혹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그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 관련해서는 이제 알펜시아 리조트의 문제는 조금 복잡한 양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헐값이냐 아니냐에 대한 문제도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한 판단이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평창에 올림픽 유치한다고 해서 두 번 뭐 나가노에 한번 뺏기고 뭐 어디에 뺏기고 소치에 뺏기고 이러면서 사실 한 8년 9년간을 이제 알펜시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이런 시간이 있었고 평창 올림픽을 하고 나서도 사실은 수익 모델이 정확하게 없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강원도 내에 한 10년간 산적돼 있던 문제가 있었고 우한 덩어리였어요. 네, 이제 그런 형태가 있어서 이거를 이제 매각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잘 안 됐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금액이 과연 헐값이냐 아니냐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입찰한 회사가 KH그룹의 계열 회사 이제 위장으로 입찰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입찰이 아닌 공개 입찰이나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형태인 것을 숨겨서 입찰하는 것을 위장을 했다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가격 결정에 대한 권한은 전혀 경쟁이 없는 거고. 그렇죠. 가격이 적절하느냐 아니냐와는 별도로. 별도의 문제로. 이건 이미 그 담합이라는 범죄 행위가 발생한 그렇습니다. 거죠. 단순히 혼자 입찰하는 건데 그런 어떤 들러리로 계열사들이 입찰하는 것 같은 신용만 했고 그 사람들은 전혀 입찰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입찰해서 그걸 낙찰받는다는 의지도 없었던 그런 성태로 됐기 때문에 이제 입찰 방해의 문제가 지금 현실적으로 발생을 한 것이고요. 이 내용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도지사가 모르고 진행됐을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동시에 압수수색에 들어갔고 최문순의 집까지 압수수색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좀 수사 탄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중국 비밀경찰서 얘기 좀 공자학원하고 말이죠. 비밀경찰서 의혹과 동시에 공자학원 의혹도 같이 터져 나왔어요.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뭐 100군데에 가까운 이 비밀경찰서, 그러니까 사실 중국은 중국 영역 내에서 경찰서 설치하는 건 자기네 마음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과 같이 다른 타 주권 국가의 영역 내에 자기들의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런 것 같은 이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비밀리에 설치하고 그와 같은 기관을 운영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대한민국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뭐 미국에 또는 중국에 비밀리에 경찰을 파견해서 경찰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사실 주권 국가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나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국제법적인 존중, 관례, 국제법적인 어떤 원칙 이걸 다 깡그리 무시하는 행동이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이라는 게 1963년도에 체결이 됐고 그 영사의 범위, 대사관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그걸 벗어난, 그러니까 그 대사관 또는 영사관을 벗어난 곳에서 그 해당 국가, 각자 국가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도 영사와 관련된 이 협약 위반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뭐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체류민들 또는 체류민과 관련된 반체제 인사들을 뭐 강제 송환을 시키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경찰 조직을 통해 갖고서는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사관을 폐쇄할 수도 있는 형태까지 나갈 수 있는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자학원은 어때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까? 공자학원도 이제 학원이면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영국문화원 이런 것처럼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대학에서 공간도 내주고 그거에서 적극적으로 중국어도 가르치고 중국 문화를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 고등학교 다닐 때 그 학교 바로 앞에 경복궁 바로 맞은편이죠.
프랑스 문화원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가면 요즘으로 말하면 19금 영화 같은 거를 네. 프랑스 말로 틀어줬거든요. 네네네. 그거 보러 가서 프랑스 문화 공부도 하고 예. 뭐 좋았어요. 예. 그런 문화원이면 예. 좋겠다. 그럼 당연히 그런 식의 것을 예. 기대를 해서 한국에서도 호의적으로 예. 이제 공자, 굉장히 음. 우리가 이제 좀 존경하는 성인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작 중국 공산당은 사실 공자를 숭앙하거나 좋게 평가한 적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전통과 그렇지. 질서와 관련해서 사실은 공산에서 문화 뭐 대혁명을 하거나 이런 걸 과정을 거칠 때 전통 사상 같은 것들을 다 없애야 된다. 모택동이가 문화대혁명 하면서 홍위병들 시켜갖고 제일 많이 파괴한 게 공자상이고 공자 사당입니다. 네. 예. 이제 그런 형태였는데 이제 공자 학원이라고 해서 만들어서 한국이나 전 세계에서 했던 행동은 중국 공산당을 미화하고 예. 중국 공산주의를 미화하고 공자 사상과 관련된 건 전혀 상관없이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사상을 전파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미국과 관련돼서 뭐 중공군을 찬양하고 사실 뭐 대한민국 국민이 중공군을 찬양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항미 원조란 단어 같은 것들도 사실은 중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 캉메이라고 해갖고 여자 이름 중에서도 그런 이름을 많이 씁니다. 예, 그런데 항미 원조라는 게 사실 한국 전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미국에 저항해서 조선 김일성을 지원한다가 항미 원조입니다. 예,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죽었고 수백만 명이 죽고 진짜 이산 가족이 그렇게 많이 생겼던 일을 갖고 마오쩌둥을 찬양하고 중공군을 찬양하고 항미 원조를 한다 이런 형태의 교육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공자 학원이 아니라 그냥 중공 학원이다. 이게 설명을 해야지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지역 사회로 이런 어떤 사상적 침투를 한다라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공자 학원을 다 밀어내는 이런 형태의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한국도 이와 같은 문제가 외교적인 큰 문제, 국민 간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있어서의 갈등 요인으로 이제 적극 작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마무리 한 말씀 해주실래요? 네, 뭐 2023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저는 바라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2023년도 여러 가지 바쁜 그리고 일들이 많을 것 같고 한 해가 어떻게 시작돼서 어떻게 끝날지 모를 만큼 아마 정신없는 한 해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남아있는 며칠 동안 2023년 대한 원대한 계획과 좋은 꿈들 많이 만드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행복한 2023년 준비되시기를 기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이성우 변호사는 12월 31일 밤 11시부터 하는 송구영신 특별 방송에도 나오실 건데요. 네네. 예, 우리 송구영신 인사는 그때 다시 한번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